네, 지금까지 이제 6개 문제를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한번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된 문제들을 잠깐 되새겨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된 문제들이 공통점들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했던 문제들, 첫 번째가 WIS이고요. 가중치 독립집합, 패스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이항계수, 그 다음이 LIS, 가장 긴 증가순열, 그 다음에 영일 랩셋, 이게 1부에서 살펴봤던 4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번 2부에서 살펴본 2개가 염기 서열 문제랑 최적 이진 트리입니다. 그런데 요 이항계수만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나머지 5개는 여기서 지금 제시되는 최적화 문제입니다. 가능한 모든 해로부터 가장 최적의 해를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WIS도 가장 가중치가 높은 독립 집합을 찾는 것이고, 이 집합은 우리가 얘네들은 다 이게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재현식이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recurrence relation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점화식으로 표현했을 때 F N을 여기로 표현했을 때 이 또한 그것에 대한 최적 해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래서 WISA 같은 경우에는 얘를 뺀 나머지는 요 값이 포함될 경우에는 걔랑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게 얘가 포함되지 않으면 얘가 없이 가는 거랑, 아니면 얘가 포함될 경우에는 요 앞에서 얘를 뺀 나머지 중에 가장 긴 거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자체도 어떤 소문제의 최적해가 되는 거예요. LIS도 비슷하고요. 영일 랩색도 그 아이템이 포함되면 걔를 뺀 나머지, 이게 가방이 요만큼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n-1개의 아이템을 넣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염기 서열도 그렇고 최적 이진 트리도 마찬가지죠. 최적 이진 트리도 이 전체가 최적이면 요 부분에 있는 요것도 최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적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최적 원칙이 만족이 되는 최적화 문제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최적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사례된 최적해가 그 사례의 부분 사례의 최적해를 항상 포함하고 있으면 이 원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지금 나머지 얘네들한테 다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단 경로 문제,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문제가 이건데요. shortest path 문제예요. shortest path는 최적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단 경로 1에서 4까지의 최단 경로가 1, 1, 2가 되겠죠. 그러면 1에서 3에서 4까지 되는데, 그러면 1에서 3까지의 최단 경로는 요거 되죠. 만약 이 1에서 3까지 4에서 이렇게 가는 게 1에서 4까지 가는 게 최단 경로인데,
여기까지 1에 3까지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아닌 걸로 해서 가는 게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빠르면은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최장 경로는 최저의 원칙이 적용 가능하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1에서 4까지의 최장 경로는 1, 3, 2, 4예요. 4인데 그러면 4고 이 길이가 7입니다. 근데 1에서 3까지의 최장 경로는 요거예요. 그러면 이 3을 지나는데 이렇게 가는 게 3까지는 최장 경로인데 이게 1에서 4까지 가는 거에 최장 경로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 경로는 최적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풀 수 없어요. 왜? 작은 문제들 풀어가지고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경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단 경로 문제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단 경로 문제 Shortest Path Problem. 최단 경로 문제는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문제예요. Shortest Path Problem은 그냥 가중치가 없는 그래프에서는 그냥 BFS를 쓰면 돼요. 왜냐하면은 가중치가 없는 데서는 간선수가 최단 경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중치가 있는 건데 가중치가 양의 정수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다익스트라는 음의 가중치가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걸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의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에서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 찾기 문제는 가중치 방향 그래프에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는 거예요. 최적 경로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최단 경로를 찾냐? 가능한 모든 경로를 찾은 후에 그 중에 최단 경로를 찾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완전 그래프이라는 거는 모든 노드가 다른 노드의 이웃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노드에 다른 노드 모두 가진 지난 노드는 총 n-2 팩토리얼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S가 결정되고 D가 결정되면 요거는 나머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또 그 다음에 얘 뺀 나머지 중에 선택하는 형태로 가면은 이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여기가 나머지가 뭐 10개다 그러면 10, 9, 8, 7 이런 식으로 곱해지게 되겠죠. 이거는 지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에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모든 가중치가 양수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익스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 있고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것도 가중치가 음수는 아닐 겁니다. 거리를 이용하든 거리 플러스 뭐 교통량을 이용해 가지고 측정하든 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 가중치가 존재하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갖고 안 되고 플로이드나 또는 포워드 알고리즘 등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들에서 또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음의 주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 수 있는데 4, -5, 3, -4니까 합치면 -2가 돼요. 그쵸? 그러면 돌면 돌수록 점점 가중치는 작아집니다. 그러면 무한 루프가 돌죠. 그래서 음의 주기가 있는 경우에는 최단 경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의 가중치가 있을 때 최단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 있지만 이런 알고리즘들도 음의 주기가 있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최단 경로 찾기 문제는 가중치 방향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출발 로드가 주어져요. 그러면 가중치 2에 대한, 근데 여기서 가정은 2에 대한 제한이 없다. 즉 음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0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출력은 그런데 조금 아까 그 제약상 때문에, 제약상이 뭐예요? 음의 주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 입력에는 음의 주기가 있는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음의 주기가 들어온 게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모든 V에 대해 S에서 V까지의 최단 경로를 줄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언제? 음의 주기가 없으면. 그런데 음의 주기가 있으면 G는 음의 주기가 있다고 응답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 값들은 제시 안 하고 음의 주기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 못 구하니까 어차피. 그래서 두 가지를 출력하게끔 만드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이게 안 되면 무한 루프가 되는 거죠. 음의 주기를 허용하면 최단 경로를 구할 수 없어요. 종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음의 주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로만 고려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값을 내놓지, 중단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 중단하지 않고 음의 주기만 없는 것만 고려해가지고 답을 내기에는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걸 결과로 내주고 중간에 중단하냐 안 하냐 그 문제입니다. 얘는 중단을 안 한다는 거죠. 중단 안 하고 나머지를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경로의 길이가 최대 n-1인 것까지만 고려한다는 거예요. 경로의 길이가 최대 n-1. 그거보다 커지는 건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n-보다 큰 길이의 경로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n-보다 큰 길이의 경로가 있으면 이 경로는 항상 n-보다 작은 경로의 길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보다 크면 한 노드 W를 2번 이상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는 경로에 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제거하면은 더 짧은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간선 수 면에서 더 작은 거를 구할 수가 있고 그것만 우리는 고려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려해서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최단 경로 찾기 문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이 알고리즘들을 다 살펴볼 건데 플로이드 워설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이 알고리즘은 플로이드도 제안을 했고 62년도에 로이라는 사람이 더 먼저 제안했어요. 그리고 워설이라는 사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알고리즘 제안했다라고 하고 주로 우리가 그냥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부르면 이 사람들 기분 나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냥 플로이드 워설 알고리즘, 이 로이는 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제일 먼저 이 알고리즘 제안한 건 아니고요. 이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음의 주기가 없는 음의 가중치 방향 그래프에서 모든 쌍간의 최단 경로를 찾아줍니다.
모든 쌍간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문제랑은 좀 다른 문제예요. 여기선 출발 노드가 주어지고 출발 노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주는 건데 이 플로이드는 그보다 더 월등한 거죠. 출발 노드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로 가는 최단 경로를 찾아줍니다. 복잡도는 n3승이에요. 그런데 벨만 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얘도 그냥 포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벨만은 58년도, 포드는 56년도. 먼저 했기 때문에 포드 알고리즘을 많이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포드, 얘는 플로이드 알고리즘을 불러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포드 알고리즘, 벨만 포드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최단 경로 알고리즘. 근데 이 포드 알고리즘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문제입니다. 노드가 주어져 있어요. 특정 출발 노드로부터 다른 모든 노드까지 찾아주고 시간 복잡도는 5의 mn입니다. 그래서 이 얘를 이용해서 모든 노드들을 다 가지고 이걸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로 가는 걸 찾는 것보다는 얘를 쓰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알고 싶다. 그러면 플로이드 알고리즘 적용하는 게 낫고 그냥 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만 필요로 하면은 포드 알고리즘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벨만 포드는 출발 노드가 주어지고요. S. 그래서 S에서 나머지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최적 원리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착각할 수 있는 게 최단 경로의 최적 원리니까 최적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S에서 V까지 이게 최단 경로예요. 최단 경로인데 그러면 이 마지막 간선을 제외한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P보다는 길이가 짧은 건 아니에요. 왜? 길이가 이 L 요 마지막 간선은 우리가 가정하는 지금 가중치 그래프에서는 간선의 가중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얘가 음수이면 이 전체가 최단했을 때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는 짧겠죠. 그래서 길이가 짧은 건 아니고요. P보다 뭐는 확실해요? 간선수가 작습니다. 얘가 간선수가 여기까지가 지금 4개면은 이 여기서까지의 간선수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선수를 우리가 늘려가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최적의 원칙에 맞게끔 간선수를 늘려가면서 경로의 구성 간선수를 늘리면서 최적 경로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냐? 이 옵티멀 서브소스의 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를 놓고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점화식을 요 점화식을 보면서 설명하고 다시 돌아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선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개로 구성된 간선수예요. 그럼 4개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4개의 간선으로 구성된 최단 경로다. 그러면 이 4개로 구성된 거의 최단 경로는 3개로 구성된 것 중에 최단 경로. 얘가 더 짧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4개로 구성된 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건 4개로 i개로 구성된 간선 4개로 구성된 그러니까 4개로 구성된다기보다는 최대 4개로 그러니까 여기 i개 이하로죠. i개 이하로 구성된 최단 경로예요. i개 이하니까 우리가 바텀업 형태로 구했을 테니까
동적 프로그램 버텀업,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최대 4개로 구성된 최단 경로는 최대 3개로 구성된 간선이 경로가 답일 수도 있고요. 실제 4개로 구성된 것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텀업을 하니까 3개까지는 이미 구한 거죠. 구해놓고 그럼 4개로 된 거에 그 최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3개로 구성된 거의 최단까지를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V로 가는 거를 고려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4개로 구성된 간선들 중에 경로들 중에 4개로 구성된 경로들 중에 가장 짧은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과 3개로 비교해서 3개로 구성된 게 짧으면 그것이 최대 4개로 구성된 간선으로 구성된 경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 거 구하고 2인 거 구하고 3인 거 구하는데 1인 거 구한 다음에 2인 건 어떻게 구한 거냐? 1인 것들 중에서 1인 것들 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한 선을 가서 V로 가는 걸 구해서 2인 걸 구하고 2인 거 1인 것들 종합해서 2까지의 최단거리를 이용해서 또다시 3을 구하고 또다시 4를 구해서 5까지 최대 간선수만큼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짧은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A가 이제 S예요. 출발 노드가 되는 거예요. 출발 노드가 돼서 처음에는 뭘 구해요? distance 1을 구합니다. 거리가 1인 거. 그러면 A에서 A는 0이고요. A에서 B는 5, A에서 C는 3, A에서 D는 -2, A에서 E는 간선 하나로는 안 가니까 맥시멈 값, 그냥 99로 표현하겠습니다.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99로 표현하면 2를 다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구하냐면 2인, 간선이 2인 경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2인 걸 구할 때는 1인 거보다 짧으면 1인 게 이제 되는 거니까 1인 게 0이에요. 0이고 이제 2인 거는 A로 가는 게 있어야 되죠. 근데 A로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0이 될 테고요. B로는 이제 들어가는 게 얘가 있죠.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것만. 얘 추가되는 거니까 얘가 추가되는 거니까 이제 얘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C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C에서까지는 3이에요. 3이니까 -2 하면 1이에요. 그러면 1은 5보다 크니까 1로 바꿔주게 되겠고 C는 C로 들어가는 건 A밖에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고려된 것일 테니까 3에다 3을 더해봤자 더 커지니까 되는 거고 D는 요게 있네요. -1 들어가는 게. 그러면 B까지는 5였어요. 그러면 -1하면 4가 되고 4가 되는데 원래가 -2니까 -2가 되겠고 2로는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C에다 -1하면 2, D에다가 3하면 1이에요. 그럼 1이 더 작으니까 2를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D들은 요 들어가는 것들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 들어가는 것들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고요. 그 계산하게 되면 얘와 얘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또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끝내면 돼요. 원래는 n-1이니까 지금 5개니까 디스트 4까지를 원래 구해야 되는데 4는 구하지 않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가 A에서 다른 노드까지 최단 경로가 B는 1이고 C는 3이고 D는 -2고 E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로부터 다시 또 원래 경로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경로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역으로 추적하면서
경로를 구축해 갈 수도 있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값을 계산할 때 사용된 바로 전 패스가 뭐냐라는 걸 기록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동적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구하고 해를 구하고, 해는 최종 값부터 역으로 구해 나갈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간 과정에서 해를 구하기 위한 정보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벨만 포워드 알고리즘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플로이드 워셔 최단 경로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아까 살펴본 벨만 포워드와 달리, 벨만 포워드는 S라는 출발 노드가 주어져서 나머지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를 찾아주는데, 이 플로이드 최단 경로는 S가 없고요. 모든 노드에서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를 다 찾아줍니다. 찾아주고 이제 비용은 n3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선수가 예전에 벨만 포워드는 이상하네. 포워드 알고리즘은 이제 간선수가 소문제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간선수가 소문제 기준이 아니라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가 소문제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준을 바꿨을까? 요거는 조금 요 슬라이드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 보세요. 간선수가 아니라 경로를 구성하는 노드를 소문제의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노드 1부터 K까지, 여기 들어간 요게 1부터 K까지만 중간 노드로 사용하는 I에서 J까지의 주기가 없는 최단 경로가 되겠습니다. 주기가 없는 I에서 K까지의 중간 노드로 사용하는 I에서 J까지 주기 없는 최단 경로입니다. 그러면 I에서 J니까 모든 걸 찾아야 되죠. A에서 B까지니까 요 자체만 놓고 보면 n제곱계를 구해야 되는 거죠. I, J니까 n제곱. 이쪽 노드와 이쪽 노드에서 여기까지 다 찾아야 되는데, 각각 찾는 게 1부터 K까지예요. 여기가 1부터 K니까 곱하기 또 n개를 각각마다 n개 찾아야 되니까 n3승이 되죠. 그러니까 총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n3승계입니다. 그러면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이 문제의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 한번 살펴봅시다. P는 1부터 K까지의 노드만 사용하는 I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이다. I에서 J까지의 최단, 1부터 K까지만 중간 노드로 사용하는 최단 경로이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1부터 K까지인데 이 K를 점점 늘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1만 사용하는 거, 그 다음 1, 2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1, 2, 3 사용하는 거, 1, 2, 4 사용하는 거, 이렇게 3, 4를 사용하는 걸 점진적으로 늘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K가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이 K가 이 P의 최저 경로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죠. 포함될 수 있고. 그러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P는 1-K-까지 노드만 사용하는 I에서 J까지 최단 경로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3을 추가해도 1, 2가 더 짧으면 1, 2만 사용하는 더 짧으면 여기까지의 답은 1, 2가 사용하는 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3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3을 무조건 사용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로 갔는데 3을 썼어요. 3을 썼는데 답이 3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P를 I에서 K까지의 최단 경로와 K에서 J까지의 최단 경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눴을 때 이 P1과 P2는 이 소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3을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에서 k까지 p1. 그러니까 1, 2만 쓰는 ij 배열에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현식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까 K를 추가했는데 K를 추가해도 안 한 것이 더 짧아.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K를 추가한 게 답이 되면 여기서 K까지 또 K에서 W까지 여기가 IJ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 안에서는 K를 안 쓸 거고 요 안에서도 K를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친 값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여러 개죠. 여러 개는 아니고요. 여러 개는 아니고 이제 요거는 것들을 이제 계산해 나가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뒤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까 논리대로 아까 한번 그 전 슬라이드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왜 벨만 포드는 내부 노드 기준을 안 쓸까? 아니면 얘는 왜 간선을 기준으로 안 할까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아까 벨만 포드는 S라고 하는 출발 노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간선을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출발 노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발 노드가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간선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모든 노드에 다 적용이 돼야 되니까 간선수로 하지 않고 내부 노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2에서 5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인접 행렬일 거고요. 이 그래프에 대한. 그러면 0, 노드를 하나도 안 쓰는 거죠. 노드를 안 쓰고 2에서 5는 바로 안 가니까 바로 이 값이죠. 무한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2를 이용하는 건 없나? 2, 1, 1, 5. 2, 1, 1, 5. 여기 있죠. 요 값이죠. 그래서 9, 5. 9, 5니까 여기까지는 14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2를 또 사용하는 건데 2는 이 출발 노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5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바로 전과 그러니까 끝 노드, 시작 노드가 추가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을 추가되면 이제 3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에서 3을 가는데 2를 쓰는 거, 2에서 3을 쓰는데 3에서 5가 되는 거예요. 1, 2를 쓸 수 있어요. 그럼 3에서 5로 가는데 2를 쓸 수 있고 1로 쓸 수 있다. 3에서 2로는 못 가죠. 4는 못 쓰니까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얘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존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얘도 아마 14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드들을 계산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D0는 뭐랑 같냐면은 이 원래 인접 행렬하고 그대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2를 쓰는 거. 2를 쓰면 변한 게 뭐가 있죠? 요거와 요게 변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2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보시면
2를 쓰면 요 부분은 안 변해요. 그리고 이제 2를 활용하면 요 부분인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 4에서는 그 전에 있던 4값하고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계산을 해내가면 우리가 n3승 비용으로 모든 경로 1에서 5까지는 4, 2에서 5까지는 최단 경로가 5, 3에서 2까지는 1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셀 계산을 위해 이전 셀 값이 필요해요. 얘가 필요한데 조회 후 수정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산하려면 이제 여기 n제곱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n3승 공간이 필요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얘를 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얘는 없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서 여기다가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으로 이 모습을 가져가게 하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값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값을 계산하지만 이제 D1을 계산할 때는 얘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변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지만 배열을 이렇게 계속 기존 배열을 두고 만들어 나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얘에서 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는 필요 없고 얘를 이용해서 또 얘를 계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총 n제곱 곱하기 2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n제곱 공간으로 이 계산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딱 n개, n3승. 그리고 어떤 i와 j에 대해서 요 값이 음수이면 음의 주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빠졌었는데 이 벨망과 포드에서는 이걸 또 해봐요. 그 다음에 디스트 5를까지 해봐요. 그런데 이 값이 여기 갔을 때 변했어요. 변하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음의 주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개, 그러니까 n-1 간선까지 구한 다음에 n까지 구했는데 감소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음의 주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건 역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 5 얘를 알라 그러면 얘가 이제 1에서 와서 5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1에서 그러니까 뭐죠? 1에서 2로 가고 2에서 5로 가서 뭐야? 아니죠. 거꾸로. 자, 2에서 5 그러면 중간 노드를 2에서 2를 쓰는 게 있을 거고요. 2에서 3을 쓰는 게 있을 거고요. 2에서 4를 쓰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뭘로 해서 5를 개선됐는지를 보려 그러면 2를 이용하면 2에서 1은 8이죠. 그리고 1에서 5는 4예요. 그럼 요 두 개 더하면 12죠. 아니죠. 걔는 땡. 2에서 3은 3이고 3에서 5는 7이에요.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10이에요. 아니죠. 2에서 4는 2고 4에서 5는 3이에요.
그럼 2 더하기 3은 5가 됐으니까 요게 맞는 거예요. 그럼 2에서 4에서 5로 간 거고, 그러면 2에서 4로 간 거는 또 1이나 3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진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경로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늘 그렇지만 동적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 값을 갱신할 때 어떤 노드를 가지고 갱신했는지를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걸 바로 이용은 4구나. 그럼 4를 이용할 거고, 2에서 4는 0이라는 건 바로 같다는 거고요. 그럼 4에서 0은 바로 같다니까 요걸로 값이 되는 거죠. 2, 4, 5가 답입니다.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동적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되게 유명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동적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8개의 문제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 영일 랩색 문제, 배낭 문제하고 이 웹판원 문제, 매우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웹판원 문제는 이 동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 웹판원 문제를 이 다음 대추적이나 분기항전에서 계속 살펴보겠고, 나중에 PMP 얘기할 때도 또 웹판원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웹판원 문제는 출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고 다시 출발 노드 되돌아오는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드를 한 번씩 방문하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웹판원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웹판원이 한 도시에서 다른 모든 도시를 거쳐서 다 세이즈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찾는 것이 이 웹판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는 어떤 출발 노드에서 어떤 노드까지 가는 경로를 찾는 거죠. 근데 이 경로는 2개의 간선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한 3개로 될 수도 있는데, 모든 노드 거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웹판원 문제는 모든 노드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나서 다시 원래 출발 노드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이 경로를 다른 말로 해밀턴 서킷이라, 해밀턴 경로라고도 하고요. 또는 토어라고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옵티멀 토어를 구하는 문제, 트래블링 세일즈 퍼슨 프로블럼, 해밀턴 서킷 프로블럼, 다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최적화 문제인가? 최적화 문제여야지만 이제 DP로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렇게 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나 여기서, 그러니까 출발 노드의 기준이 되는 노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토어에서는. 그렇죠? 어차피 그 노드를 거치게 되겠고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면 일로 되돌아오는 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어를 서킷을 생각할 때는 시작 노드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V1을 출발점으로 하긴 하는데 V1을 출발점으로 안 해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고요. VK가 최저의 경로상에서 V1 다음에 노는 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V1이면 얘가 VK가 되는 거죠. VK, 여기가 V1. 그러면 다음에 오는 게 첫 번째 노드가 VK면 VK V1으로 가는 일주행 경로의 부분 경로는 다른 경로를 정확히 한 번씩 거치면서 VK에서 V1으로 가는 최단 경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른 모든 노드를 거치는 최적 경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그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VK에서 A는 A에 속한 노드를 한 번씩 거치면서 VK에서 V1으로 가는 최단 경로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V1으로 출발한 최적 일주 여행 경로는 경로의 길이는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1에서 K로 가서 다 되돌아오는 거, 또 V1에서 또 다른 노드에서 다 되돌아오는 거, 또 V1에서 뭘로 해서 다 되돌아오는 거, 그런 거를 다 따지면 돼요. 다 따져서 찾으면 우리가 가장 옵티멀한 경로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1에서 V2로도 갈 수도 있고 V3도 갈 수 있고 V4로 가고 뭐 가면 여기까지 가는 거에서 여기서 다시 V1으로 가는 거, V1으로 가는 거 중에 가장 짧은 거가 되겠죠. 이 경로는 다른 모든 노드를 다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은 우리가 웹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지 많아진 거죠. 그리고 VK 공집합, 아무런 노드도 거치지 않고 1로 가는 거죠. VK에서 V1으로 가는 거니까 DK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적 일주 경영 경로는 동적 프로그래밍은 bottom up입니다.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D2의 1이다. 그러면 요거죠. 1이에요. 그 다음에 D3의 1로 가는 거, 3에서 1로 가는 거 한 번에 가는 게 없으니까 무한되고 4에서 1로 가는 건 6이에요. 우리가 이제 1을 출발 노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D1이 출발 노드 시작하지 않고 2로 시작해도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집합의 크기가 1인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3.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서 1로 가는 거, 2에서 3으로 가서 1로 가는 거 없죠. 무한대입니다. 2에서 4로 가서 1로 가는 거는 4, 6이니까 10이에요. 3에서 2로 가는 거, 3에서 2로 가서 1로 가는 거, 그러면 3에서 2로 가서 1로 가는 거 8이 되고요. 3에서 4로 가서 1로 가는 건 8, 6, 14가 됩니다. 4에서 2로 가서 1로 가는 건 4, 1이니까 3, 1이니까 4가 되겠고요. 4에서 3으로 가는 건 없어요. 4에서 3으로 가는 건 없기 때문에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구해야 돼요. 자, 3, 4를 이용해서 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3, 4를 다 거쳐서 1로 가는 거다. 그러면 2에서 3으로 가서 4로 가서 1로 가겠죠. 그래서 2에서 3으로 가서 4로 가서 6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에서 3으로 가서 3에서 4로 가는 거니까 6, 그리고 3에서 1로 가는 거, 3에서 1로 가는데 요거죠. 14를 더하면 22가 되겠고요. 20이 되죠. 20이 되고 2에서 4로 가서 3으로 가서 1로 가는 건 없으니까 무한대가 돼서 20이 됩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끝으로 요걸 구하면 돼요. 1, 2, 3을. 그래서 2, 3, 4를 구하면은 2, 3, 4를 거쳐서 1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에서 J로 가서 요걸 해야 되니까 1에서 2로 가는 건 2고요. 2에서 다 거쳐서 오는 거는 20이니까 2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3으로 가는 거. 1에서 3은 9예요. 그리고 3에서 2, 4를 거쳐서 1로 되돌아오는 거는 12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12가 3에서 7, 4, 6 이렇게 되는 건가요? 7, 4, 6? 아닌데? 그게 아니라 7 어떻게 된 거야? 12 8, 4 요거죠. 8, 3,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8, 3,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형태가 되겠죠. 9에다가 12에서 21 나머지는 무한돼서 21 그러면 최적은 아까 보신 것처럼 3에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게 최적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DP를 이용해서 TSP를 해결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게 이 집합이 늘어나는 거죠. 집합. 이 집합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집합의 크기는 2의 n승이거든요. 그러니까 2의 n승계의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집합을 다 만들어서 돌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이 포문에서는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구하고 그 나머지 요거는 요 폼은 나와서 요걸 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P는 이제 그 해를 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구축한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를 다 구하고 거꾸로 가면서 그 해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의 2의 n승입니다. 이게 집합의 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n 팩토리얼보다는 좀 효과적인데 지수 비용이니까 웬만한 건 안 돼요. 그래서 n 팩토리얼이니까 12에서 13이면 전수조사도 가능하고요. 동쪽 프로그래밍은 n이 한 30일 때까지 여기 30이면 2의 30승도 엄청난 큰 수예요. 2의 10승이 1000이죠. 그럼 공이 하나 둘 셋 넷 붙은 거고 여기에 n제곱이 붙으니까 900 그러면 공이 한 요 정도 있는 거예요. 요 정도 있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로 돌리면 나름대로 시간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만 더 커지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